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김두한 의원의 인분 세례가 있었고 또 관계장관들의 사퇴가 이어지자 이병철 회장은 문제의 한국 비료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합니다.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만큼 사카린 밀수 사건은 이병철 회장에게는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실 사카린 밀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사카린 밀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삼성 밀수 사건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밝혀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1966년 9월 말 검찰이 이병철의 차남인 상무 이창희를 구속하고 10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아니 장부총리,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럼 한국 비료를 헌납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한비 전체 주식의 51%가 아닌 이병철 개인 소유의 주식 중 51%만 아이 헌납하겠다고. 뭐야? 이건 약속 위반 아닌가? 감히 나를 속이려는 거야? 그게 자기 입으로 헌납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에이 장부총리한테 각서까지 썼다면서? 그랬습니다. 각하, 각서야 어차피 법적인 효력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먹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지요. 시중에서 듣자 하니 그뿐이 아닙니다. 에이 김영욱 부장,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카린 밀수 사건이나 한국비료 헌납은 정부와 일부 과격한 언론이 만든 조작극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식까지 감방으로 보냈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내놓으라는 거냐? 이런 뜻이겠죠. 며칠 후 중앙정보부 감찰실. 방준모 감찰실장이 이병철 회장을 만났다. 회장님, 저는 정보와 여론 수집차, 민중 속에 뛰어드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회장님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요. 이번 사카린 문제가 있긴 했지만서도 삼성은 지금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좋은 일 하는 삼성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삼성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골동품에 투자하고 외국에서 소모품만 수입해서 돈을 벌어 우리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매판 자본가라는 비난이 시내에 쫙 퍼져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구만. 이런 여론은 중앙 매스컴을 아무리 동원해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들입니다. 회장님, 혹시 대통령을 지나치게 믿고 계신 것 아닙니까? 뭐요? 이병철 회장이 실제로 박 대통령을 믿고 한국 비료 헌납 문제를 번복하며 배짱을 부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병철의 그런 배짱을 바꿔놓기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해서 겁을 주었다는 사실은 방준모 실장의 증언으로 남아있다. 결국 한국 비료 헌납 교섭을 맡았던 부총리 장기영이 해임되자 이병철 회장은 개각 일주일 만인 1967년 10월 11일 한비 주식의 삼성 지분 51%를 정부에 헌납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그 무렵 동아일보를 필두로 언론은 집중 취재를 벌여 사카린 밀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세탁기,
양변기, 전화기, 텔레비전 같은 것들도 밀수했다는 내용이다. 10월 21일, 동아일보는 한국비료가 양변기까지 밀수했다면서 그 증거로서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야당도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카린 밀수란 선에서 종결됐다. 그 후 한국비료에서 밀수품들을 땅에 파묻어버렸다는 소문이 간간히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로부터 6년 뒤,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비료에서 손을 떼고 난 뒤다. 이택규 관세청장실. 네, 관세청장입니다. 청장님, 한국비료 박수키 사장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박 사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상수도 관련 공사를 하다가 공장 앞마당을 파보니 콘크리트 지하실이 발견됐는데 그 속에 전화기, 양변기. 이거 모두 외제요? 예, 보시다시피 모두. 외제 물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누가 안 집갔소? 제가 했다면 신고를 드렸겠습니까? 그렇구만. 청장님, 뭡니까? 이걸 그냥 통과를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걸 처음에 들여올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중고품 아니겠습니까? 고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고물이 됐는지 몰라도 처음에 가져올 때는 새 것이었어. 제대로 관세 물고 처분하시오. 이택규 당시 관세청장의 기록. 6년 전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하면서 내가 왜 이걸 놓쳤나 하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한동안 날 괴롭혔지요. 그때 수사란 것이 너무나 형식에 매달렸다는 반성과 함께 사카린 원료 OTSA 밀수 사건은 언론이 지적한 대로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결국 1966년 동아일보가 의문을 제기했던 양변기 밀수도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병철 씨의 장남 이맹희 씨의 기록. 암시장에서 15만 원 하는 양변기를 외국에선 한화로 3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화장실 양변기도 밀수 품목에 포함시켰다. 우리가 울산을 통해 들여온 양변기 100개를 남대문 암시장에 푸니까 갑자기 가격이 10만 원으로 떨어졌다. 또 밀수 스테인리스 판을 암시장에 내놓으니 값이 한 장당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떨어졌고 냉장고나 에어컨 값은 절반이나 3분의 1로 떨어졌다. 이러다간 400만 달러는커녕 100만 달러도 못 건지겠다 싶었다. 밀수품의 판매가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만큼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뒷얘기도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의 증언. 그 품목들이 사카린은 물론 표백제, 전화기, 수세식 변기, 심지어 목욕하는 욕조에 이르기까지 만여 가지에 달하여 있었다. 울산 현장에서 나의 요원들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병철 측은 당황하여 물건들을 모래사정에 묻기도 하고 바다에 버리기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나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병철 측은 그중 일부를 황급히 미쓰이 물산 측에 되돌려 보내려고까지 했는데 미쓰이 측이 이를 거절하자 처분 못하는 물건들을 콩으로 다시 밀수출하려다가 우리 요원들에게 덜미를 잡히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은 1966년경의 일이니까 45년쯤 된 겁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의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꾸며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씨의 증언에 놓고 보면 사카린 밀수 사건은 박정희, 이병철의 합작품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 강요나 경제 수속을 지낸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들립니다. 한편 이병철 회장의 호암 자전에서는 현장 담당 사원의 부주의와 몇몇 정치가의 의도적인 공작으로 커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아무튼 이맹희 씨의 주장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을 배신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맹이야, 예, 아버님. 니는 이해가 되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카린 사건 터지고 시끄러워지니까 박정희 씨가 곧바로 공식 석상을 통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나? 재벌 밀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다. 그 순간 박정희 씨는 날 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기라, 맹이야. 정치하는 사람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박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곧바로 아버지 입에서 평생 듣지 못한 말이 나왔다. 박 대통령을 두고 한 욕설이었다. 아버지가 입 밖에 내는 욕설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나로서는 당황할 정도로 심한 표현이었다. 너무 얕고 의리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표현이었다고만 해두자. 아버지가 전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 밀수의 목적도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잠잠해졌다. 여전히 이 일을 제기하는 쪽은 일부 야당 인사들과 학생들 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민중당이 대구 수성천변에서 연 특정 재벌 밀수 진상 폭로 및 규탄 대회에서 장준하의 연설이 정권을 자극한다. 여러분! 박정희 씨가 누굽니까? 박정희 씨야말로 우리나라 밀수 왕초인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하지요. 그건 박정희 씨가 잘났다고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월남에서 한국 청년의 피가 더 필요해서 오는 것일 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밀수왕초라니? 카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확 밀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두고 보려고 했건만은 카카,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날 발언으로 장준하가 구속되었음은 물론이다. 박정희로선 밀수 왕초라는 말이 가장 걸렸을 것이다. 견물생심, 삼성의 밀수 사건은 고속성장, 압축성장 시대에 경제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력자들과 경제인들이 스스로를 통제 못해서 생긴 에피소드치고는 참으로 고약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그런 그늘과 또 양지를 굽이굽이 돌아나오면서 성장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4화 경제개발 그 종잣돈을 찾아라 40번째로 마지막